안녕하세요. 일본의 소식을 쉽고 빠르게 간추려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일본입니다. 11월 11일 수요일 오전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10일 도쿄에서 293명, 카나가와 99명, 사이타마 67명, 치바 48명, 오사카 226명, 홋카이도 116명, 오키나와 25명의 감염이 확인되는 등 총 1287명의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일본 내 감염이 확인된 사람은 11만 624명이며 요코하마항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11만 1336명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편 도쿄와 오사카에서 각각 3명, 카나가와 효고, 홋카이도에서 각각 2명, 치바, 사이타마, 오카야마에서 각각 1명, 이렇게 총 15명의 사망이 발생하였으며 누적 사망자는 일본 내 감염이 1851명, 요코하마항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1864명이 되었습니다. 이날 도쿄에서는 293명의 신규 감염이 확인되었습니다. 10세 미만부터 90대까지의 남녀 293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 중 175명은 감염 경로가 파악이 되지 않거나 조사 중이고 118명은 기존 감염자의 밀접 접촉자로 확인되었습니다. 연령대로는 20대에서 30대가 총 130명으로 전체의 약 44%, 40대에서 50대는 총 98명으로 약 33%로 나타났습니다. 감염 경로로는 293명 중 가정 내 감염이 4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직장 내 감염이 30명, 시설 내 감염이 16명, 회식에서의 감염이 15명 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이날 50대부터 70대까지의 남녀 3명의 사망이 발생하였으며 현재 중증 환자는 2명 감소한 33명, 입원 환자는 80명 감소한 1034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로써 도쿄의 누적 확진자 수는 33,060명, 누적 사망자 수는 465명이 되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이날 도쿄의 감염자는 239명으로 300명에 육박할 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쿄는 최근 감염자의 증가가 열흘 전 할로윈의 영향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신경이 쓰이는 부분은 이날이 화요일이라는 점입니다. 보통 화요일은 주말에 검사량이 적기 때문에 월요일과 화요일 발표되는 감염자는 적은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날은 293명으로 화요일만으로 비교했을 때 8월 4일 다음으로 많은 감염자가 확인되었습니다. 도쿄도에 따르면 특별히 큰 클러스터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전 연령층에서 골고루 감염이 늘은 것이라고 합니다. 9일 하루의 감염자가 처음으로 200명을 넘어선 홋카이도에서는 10일 166명의 감염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렇게 100명이 넘은 것은 6일 연속입니다. 삿포로시에서는 하루 최다인 4건의 클러스터가 발생하였습니다. 시내 특별 양호시설에서는 56명이 감염되었습니다. 또한 급격한 감염 증가로 숙박요양할 수 있는 호텔도 모자르는 상황입니다. 홋카이도에 따르면 약 200명의 감염자가 호텔에 들어가지 못하고 자택에서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홋카이도의 스즈키 지사는 관절을 찾아 보건소의 추가 파견 등 의료적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この11月で何としてでも抑え込んでいくという強い思いで国からバックアップもいただきながら総力を挙げて立ち向かっていきたい。GoTo キャンペーンについての話は出ましたでしょうか。総理からですね、GoTo キャンペーンについて具体的な言及はございません。 홋카이도의 고투 트래블 제외 여부에 대해 스가 총리는 感染状況等を踏まえつつ専門家の方々のご意見もいただきながら適切に運用してまいりますが現状では北海道を対象地域から外すことは考えておりません。 다만 정부는 분과회의 기준으로 3단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고투 트래블의 대상에서 제외시킬지 다시 검토할 생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홋카이도는 2단계라고 판단되고 있지만 병상의 이용 상황 등 4가지 항목은 이미 3단계의 기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날은 오사카에서도 감염이 급증하였습니다. 이날 오사카에서 확인된 감염자는 226명으로 약 3개월 만에 200명을 넘어섰습니다. 陽性者の患者数が226人となりました。確実に大阪において新型コロナの陽性者の数が増加傾向にある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まさに第3波に入っているというふうな認識です。 다음 소식입니다. 카토 카츠노부 관방장관은 10일 기자회견에서 관광지원 사업 고투 트래블과 코로나19 감염자 증가에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고투 트래블 캠페인을 이용한 사람 중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것은 9일 시점까지 131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7월 22일 캠페인 사업 개시부터 10월 15일까지 이용자는 적어도 총 3,138만 명이라고 하였습니다. まず7月22日の事業開始から10月15日まででありますけれども、 GoTo トラベルの利用者は少なくとも延べ3138万人に上ると承知をしております。一方で11月9日までに観光庁が報告を受けている新規感染者数のですね、感染の報告においては、利用者のうち新型コロナウイルスの感染確認された方は131名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 카토 씨는 여행지의 호텔이나 관광시설의 종업원 등의 감염이 퍼졌다는 보고는 받지 못했다. 계속 지방, 단체와도 연계하여 감염 상황을 주시하며 적절히 대응해가겠다라고 말하며 감염 대책에 임하며 사업을 계속할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이용자 3,138만 명 이상 중 감염자는 131명이었다라니 좀 믿을 수 없네. 비율로 말하면 0.00004%니까 최근 도쿄도민의 1일 신규 감염자 비율보다 훨씬 적다. 이것이 정말이라면 고투에 가면 집에 있는 것보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안 걸린다고 할 수 있으니까. 감염 경로 불명이 50% 정도 있는 가운데 이런 자의적인 발표 따위 아무도 믿지 않는다. 이 사람 관방장관으로서 괜찮은가? 형편이 좋지 않은 일에는 지적이 맞지 않는다 등의 관용구. 자신의 말로서의 발신력도 결여되고 의미 없는 말의 나열. 스가 씨도 카토 씨도 무심코 진실을 말하는 날이 가까워 보인다. 131명이라는 인원은 전혀 근거가 설명되지 않았다. 얼마 전 타무라 후생노동상은 TV 프로그램에서 고투에서 감염된 인원은 경로 불명자가 있어 조사할 수 없다라고 발언하였다. 조사하지 않았음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적은 인원을 발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열이 있는데도 투어에 참가하여 클러스터가 된 예가 있었다. 그 투어는 홋카이도 관광여행이었지만 간 장소는 비공개였다. 그 뒤 홋카이도 전체 여기저기에서 감염자가 나오게 되었으니 관계없지 않다고 생각한다. 여행에서 감염됐다고 해도 자기 신고로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애초에 보건소도 고투 관련이라고 하면 감염 경로 불명으로 될 것 같다. 전국적으로 감염 확대를 추이와 건조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감염 확대는 사람의 이동이라고 말하듯이 고투 관련도 큰 영향을 주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을 방문 중인 박지원 국정원장은 이날 총리 관저를 찾아 스가 총리를 예방하였습니다. 스가 총리는 오랜 세월 한일 관계에 관여해온 박 원장이 코로나 시국에도 불구하고 방일한 것을 환영한 뒤 북한의 대응을 비롯한 한일, 한미일의 연계는 필수적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납북 문제 해결을 위한 긴밀한 양국의 연계에 대해서도 일치하였습니다. 이날 박 원장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을 스가 총리에게 친서 형식이 아닌 구도로 전달하였으며 스가 총리는 관계 개선의 계기를 한국 측이 만들어야만 한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전하며 한국 측의 대응을 일관되게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박 원장은 두 정상이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며 주장은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회담 후 박 원장은 기자단에게 한일 관계 정상화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전했다. 두 정상이 대화를 지속한다면 잘 될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스가 총리는 10일 추가경제대책의 책정과 그 비용을 조달하는 올해 제3차 추경 예산안의 편성을 내각에 지시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책 외에도 총리의 주도 정책인 디지털화 지원책과 공공사업도 포함되었습니다. 재무성은 규모를 가급적 늘리지 않는 것을 생각해왔지만 여당에서 중요한 선거를 의식하고 대규모 대책의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총리는 이날 강요회의에서 추가 대책에 대해 코로나19의 감염 대책, 포스트 코로나를 위한 시책과 경제의 선순환 실현, 방제와 감제를 위한 공공사업의 세 가지를 제시하였습니다. 우선 코로나19 대책에서는 향후 백신 확보를 위한 자금이나 의료, 간호기관이나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에 쓸 수 있는 교부금의 증액을 검토하게 됩니다.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대응 방안에서는 정권이 중시하는 디지털화나 마이넘버 카드의 보급을 뒷받침하는 지원 방안을 포함하고 텔레워크 등 감염 대책을 도입하는 중소기업 지원 등도 검토하게 됩니다. 또한 내년 1월 말까지 예정인 관광지원 대책 고투 트래블, 12월 말에 만기가 돌아오는 고용조정 지원금 특례 조치도 연장할 방침입니다. 추가 대책의 재원은 그동안의 추경 예산에서 계상한 자녀 예비비 7.2조엔을 활용하고 부족분은 적자국채 발행으로 조달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추경 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 작업을 병행으로 진행하여 경제대책을 두 가지의 예산안에 담는 15개월 예산으로 하는 것으로 내년도까지 끊김없는 대책을 강구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나랏빛이 30조엔 늘어 사상 최대를 경신하였습니다.
재무성이 발표한 9월 말에 국채와 차입금 등을 합친 나라의 빚은 1189조 9160억엔으로 6월 말보다 30조 8871억엔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책으로 추경 예산을 편성하고 국채 발행을 늘리며 사상 최대를 경신하였습니다. 이 중 국채는 1004조 8140억엔으로 처음 1000조엔을 돌파하였습니다. 이를 단순 계산하면 일본 국민 한 사람당 957만엔의 빚을 지고 있다는 계산이 됩니다. 한편 올해 예산과 1, 2차 추경 예산에만 국채가 90조엔 넘게 발행되었습니다. 곧 3차 추경도 앞두고 있으며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인한 경기 악화로 법인세 등이 당초 전망보다 크게 줄어들 전망으로 재정 상황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회계검사원은 10일 관청이나 정부 출자법인을 조사한 2019년 결산검사 보고를 스가 요시히데 총리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세금의 낭비를 지적하거나 제도의 개선을 요구한 것은 248건, 총액 297억 2193만엔으로 건수 총액 모두 과거 10년 만에 최저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 확대에 따라 검사관이 각 부처 등에 직접 가서 확인하는 실사는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자연재해 대책 사업 검사에서는 재해 시 24시간 태세로 환자를 수용하는 63곳의 재해거점 병원에 대해 자가발전기 등의 침수 대책을 조사한 결과 6곳의 병원에서 미실시거나 불충분한 상황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사회보장 관련해서는 기업 주도형 어린이집의 특수보육시설 25곳을 조사한 결과 전혀 운영되지 않거나 중지로 재개 예정이 없는 시설이 11곳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보고에서 검사의 관점으로 제도나 사업의 형평성도 명기하였습니다. 후생노동성의 실업급여 중 종료 후 수당의 지급에 노동청에 따라 차이가 생기지 않도록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법령 위반이나 부적절한 예산 집행으로 인정된 부당사항은 205건, 지적금액은 87억 5895만엔이었으며 부처별 지적금액은 국토교통성이 101억엔으로 최다였으며 외무성 57억엔, 후생노동성 43억엔 순이었습니다. 검사원에 따르면 현장 검사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올해 4, 5월분이 모두 중단되었다. 또 이후에도 일부러 한정 시행하여 올해 9월까지 1년간 총 검사 일수는 전년 대비 40% 이상 감소하였다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칸사이 대학은 10일 경제파급 효과 분석으로 알려진 미야모토 카츠히로 명예교수가 내년 도쿄올림픽 패럴림픽이 간소화되었을 때 잃는 경제효과는 중지된 경우에 3분의 1에 해당하는 약 1조 3,898억엔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미야모토 명예교수는 중지된 경우는 약 4조 5,151억엔의 경제적 손실이 있을 것으로 산출하였으며 비록 관중이 제약되어도 감염 대책을 충분히 취한 가운데 올림픽이 개최되면 일본의 경제적 손실은 어느 정도 금액에 머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또 2021년 7월까지 코로나19가 진정되고 도쿄올림픽 패럴림픽이 정상적으로 개최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지만 일정한 제약 속에서 개최되는 것이 일본뿐 아니라 세계에 있어서 차선의 시책이라고 생각된다라고 코멘트하였습니다. 15일부터 3일간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의 토마스 바흐 회장이 일본을 방문하는 가운데 도쿄올림픽 중지를 정식 결정할 가능성도 있다는 보도도 조금씩 나오고 있어 경기를 준비하는 선수와 올림픽을 기대하고 있는 전 세계의 국민을 위해 빠른 결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의 일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그저튜브였습니다.